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 경제성 공학, 컴퓨팅 캐시 플로우스, 현금 흐름의 계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요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저희는 그냥 고졸이라고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어필이 되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이제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토익이나 뭐 한국사 공부하러 학원을 다닐 때 아니 너희들 고졸이 그 대졸자분들 물론 굉장히 잘 가르치시지만 대졸자분들 수업을 들으러 가면서 돈도 많이 내고 근데 되게 열심히 듣고 하면서 왜 너네 이렇게 돈도 적게 내고 박사 수업을 듣는데 왜 안 듣냐 열심히. 그리고 뭘 모르면 자꾸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고졸끼리 논의를 해봐야 답이 없다. 박사에게 물어라. 그래서 좀 많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질문 위주로 수업이 돌아가는 걸 지향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묻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대답을 안 하면 시키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아마 교수님 수업도 비슷하시겠지만, 네. 뭐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너무 내성적이거나 이제 내성적이더라도 할 말을 못 하게 되면 네. 좀 걱정이 많이 돼서 그쵸. 그래서 많이 시키는 게 많습니다. 정확히 그 심정인데 네. 저도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은 고졸이지만 대졸로 사회에 그쵸. 나가야 되니까 대졸로 사회에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요구받는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시켜서 이걸 했니? 라고 이제 직장 상사가 물었을 때 아이 뭐 했습니다. 아니면 덜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요즘 세대의 학생들과 얘기를 하면은 그런 소통이 좀 만만치 어렵죠. 않을 때가 있죠. 그냥 이렇게 멍하니 나를 바라본다거나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채서 마저 얘기를 끝내줘라는 식의 이제 그런 게 있을 때가 있는데 네, 뭐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좀 더 노력을 하겠지만 학생들도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저한테 이건 학생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고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하는데 감정적인 쿠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탕에. 내가 얘기해서 틀리더라도 맞아.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교수님이 물론 조금 놀릴 수는 있겠지만 많이 놀리죠. 좀 놀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답을 하고 그거에 피드백 받는 경험들이 항상 있어야 또 어떤 사회에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능력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항상 제 수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교수님 전 틀렸어요. 네. 이 교수님. 시간표를 왜 이따위로 봤을까? 교수님 뭐 이런 느낌 나는 우주의 먼지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뭐 다 괜찮은데 사실은 염 교수님도 그랬을 거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너무 미천한 존재고 사실 수업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했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네는 평생 공부를 잘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다른 종족쯤으로 여기기도 네.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교수님들은 공부를 되게 드물게 좋아하는 사람들인 맞아요. 거고 안 놓고 좋아하고 네. 힘들더라도 하고 네. 이런 느낌. 똑같이 이제 교수님들도 특히 대학원생 시절에는 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교수님이 우리를 되게 하찮게 보고 이런 경험들을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은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힘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네 어제의 나를 매우 쳐라 이거는 후회이잖아요. 사실. 네, 후회고 이건 미루는 거고 얘는 후회하는 거고. 이게 경험상 안 돼요 이게. 결국은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겠지 친구들이랑 하면 되겠지 하는데 여러분 요런 학생들은 이제 특징이 주위에 다 미루는 애들만 모여있기 네. 때문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러 맨날 나가고 이제 먼저 하고. 그치. 그다음에. 모여가지고 야 4명이 모여서 야 숙제한 사람 하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1학년 때는 좀 고등학교 때 성실했던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기초 물리 같은 거 할 때 그 학생 식당에서 이렇게 한 20명 모였을 때 물리 과제 한 사람 하면 한두 명 있어가지고 다 이제 베끼러 가고 뭐 이랬던 거인데 한 2학년쯤 올라가면은 다들 하는 다 자기가 자기 해야 걸로 되는, 해야 된다고. 네, 안 그러면 하죠.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르겠어요. 교수님 전 틀렸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교수님이 손도 잡아줄 수 있고 뭐 밥도 사줄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지. 교실에서는 태연한 표정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왔는데 얘가 하나도 안 했어.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현금 흐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금 흐름의 계산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현금 흐름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제적 등가 곡선이라는 개념에 맞춰서 시점을 바꿀 때마다 같은 가치로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더 소개가 돼야 되겠죠. 현금 흐름은 cash flow, cash가 돈, 현금이고 flow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힙합 좋아하면 뭐 flow 뭐 이런 너의 구린 flow 뭐 일단 랩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게 좀 뭐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리릭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 풍토에서 뭐 한계가 있겠지만 이번엔 드레이크 디스곡이 그래미를 탔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물론 표현의 자유는 많은 부작용과 어떤 고통을 수반을 해야 되긴 하는데 뭐 그거를 용기 있는 실험을 몇백 년째 하고 있는 미국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게 결국은 뭐 골치 아파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랩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경제적 대안에서 발생하는 각 시점의 시간에 따른 현금 변화, 움직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돈이 나가기도 하죠. 돈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cash inflow 그래서 현금 유입이라고 부르고요. 왜는 돈이 나가는 거, 지출되는 걸 혹은 지출 혹은 뭐 소비 이런 걸 현금 유출, cash outflow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그냥 수입, 지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거, 내가 월급을 받거나 뭐 이자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를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 돈이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표현해요. 더 이상 뭐 직관적일 수 없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현금 흐름 도라고 합니다. 도가 그림이죠. 도. 지도하면 땅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 도를 영어로는 cash flow diagra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한자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다 도지만 어떤 거는 그래프 차트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맵일 때도 있고 이 경우는 다이어그램이에요. 다이어그램은 좀 더 이제 기호화된 어떤 시각적인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그램은 지금 위에 보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현금 흐름도 캐시플로우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이어그램은 벤 다이어그램 있죠.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일정한 눈금으로 보통 이렇게 시간 간격을 기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정한 간격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 꼭 일이어야 된다, 월이어야 된다, 년이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내가 원하면 주 단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3개월 분기 단위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일정해야 된다. 일정해야 돼요. 뭐 일, 월, 년, 분기, 주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일은 보통 D, 월은 months, 년은 year, 분기는 quarter, Q.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주는 week,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는데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간격이 일정해야 되고 기말불 기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간이 어떤 기간이 3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피리어드 단위가 months라고 하면 3개월 후라는 뜻입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이란 뜻입니다. 그 기간의 시작 시점이 아니라 그 기간만큼이 지난 시점을 의미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항상 0에서 시작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숫자가 생략되더라도 그냥 일씩 증가하는 그런 간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수직 화살표는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위쪽 플러스, 돈이 나가는 경우는 아래쪽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네.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남한테 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0이 현재 시점이에요. t equal 0을 현재 시점, present 혹은 now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이걸 p를 원금의 p보다는 현재를 의미하는 p로 많이 씁니다. present. 그런 말 있죠, 뭐 영어 뭐. 그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과거이고 future is mystery. 미래는 알 수 없고 mystery고 the present is gift. 오늘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잘 지내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present가 gift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제 단어로도 쓰인다는 언어 유희죠. 네. 아무튼 뭐 있어 보이니즘의 뭐 한 가지죠. 현재를 P로 나타내고 T equal 0이 항상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기간 T는 T만큼의 피리어드, 기간이 지난 시점을 나타내고 그때의 캐시플로우라 그래서 CF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CF 아래 첨자 T 이렇게 나타냅니다. 당연히 이 돈은 일시점에서는 크기가 달라요. 경제적 등가는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다를 거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같은 크기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크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그냥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이동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때 50점에 돈이 나갔는데 내가 돈이 요만큼 들어왔다. 그럼 뭐 100은 들어왔고 200은 나갔네. 그럼 이건 그냥 합쳐서 이렇게 지우고 마이너스 100 나간 걸로 하자. 이건 오케이입니다. 같은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서로 빼고 더하고 가능해요. 그걸 넷 한다 그러는데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더하기 빼기 해주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직 계산은 오케이. 그래서 순현금 흐름을 넷이라 그래요. 순이익 할 때 net profit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을 서로 더하기 빼기 해줘서 남은 크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사항, 간격은 똑같기만 하면 되고 일월연 뭐가 되든 상관없다.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서로 다른 시점은 그냥 화살표를 옮길 수는 없다. 현금 흐름의 크기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가 여러 개 마이너스가 여러 개 섞여 있을 때는 그냥 덧셈 뺄셈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방금 배운 현금 흐름도를 좀 더 익혀보죠. 예제 030에 예제 3의 1이죠. 현금 흐름도. 현금 흐름과 현금 흐름도를 연결해서 이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표 형태로 자료가 많이 제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표 형태로 시간, 네, 기간이죠. 기간을 이렇게 표시하고 현금 흐름을 이렇게 그 다음 열에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연기간, 지금은 마이너스 1000 돈이 나갔고 그 다음 1, 2, 3, 4 기간에 각각 200, 400, 0, 1100이 들어온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어떤 약속 때문에 1000 단위를 써요. 서양에서 숫자를 세는 단위가 thousand, million, 뭐 billion 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3, 6, 9, 12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십진수로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만, 억, 조, 경 하면 10에 4승, 8승, 12승 이렇게 4단위로 넘어가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쉼표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한 줄로 표현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 형태로 표현할 때는 요렇게 괄호 안에 씁니다. 만약에 중간에 돈이 없어도 이렇게 0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긴 0기간, 1기간, 2기간, 3기간, 4기간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보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써놓으면, 네. 마이너스 1000이면 아래쪽으로 0기간이니까 마이너스 1000 쓰고요. 숫자를 같이 기입해주면 뭐 더 좋긴 하죠. 그 다음 1기간은 200, 2기간은 400 플러스 3기간은 없고 4기간은 플러스 1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에서 현금 흐름도를 그린 거고요. 너무 쉬우니까 뭐 그냥 바로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대로 이 노란색으로 이미 표현이 된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현금 흐름도를 보고 있으면 이걸 이제 나열 형태로 바꿔보면 뭐 그냥 쭉 쓰면 돼요. 뭐 이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도 시키면 바로 할 수 있죠. 그냥 보이는 숫자 쭉 쓰면 됩니다. 200. 네. 자리가 모자랐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이 표 형태로 다시 옮기면 마이너스 600 플러스 400 마이너스 300 플러스 400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건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게 없어서 이렇게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과 현금 흐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표 형태로 나타난 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는지, 현금 흐름도로 반대는 또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시간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경제적 등가를 고려하면서 크기를 바꿔서 계산해야 되느냐를 이번 단원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컴퓨팅이죠. 현금 흐름의 계산. 현금 흐름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죠. 아까처럼 뭐 이렇게 들쭉날쭉 한 번 투자하고 쭉 벌어들이는 아까 위쪽 그림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현금 흐름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지만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룰 수는 없고, 특징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케이스를 몇 가지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해진 공식이나 표현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워낙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왜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요? 2 곱하기 5 이런 건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게 되니까 외우면 편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2 곱하기 5가 10이라는 걸 몰라도 2를 5번 더하면 10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2 곱하기 5를 언제 안 외우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무한한 종류의 곱셈이 있지만 그 중에 구구단을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무한한 종류의 현금 흐름의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형태 3가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공식을 배울 겁니다. 크게 3가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가치, present value라 그래서 PV 혹은 P라고 나타냅니다. CF, 캐시플로우인데 0기간, 지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CF0로 씁니다. 그러니까 T = 0에 발생하고요. 한 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지금 이 현금 흐름도의 0기간에 한 번 발생합니다. 위든 아래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0 시점에 한 번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포인트를 2개만 딱 꼽자면 0 시점이고요. 한 번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 형태입니다. future value. 앞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F를 씁니다. 혹은 FV, future value라서 FV를 쓰기도 합니다. 미래의 어떤 기간, 보통은 뭐 0을 써도 되긴 한데, 계산상으로는 0을 써도 되긴 한데 0이 아닌 어떤 미래의 한 시점에서 한 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 =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n 혹은 그냥 t = 어떤 t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얘도 한 번입니다. 그래서 CFN, n 시점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역시 미래의 어떤 시점 그리고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현재 현금 흐름과 미래 현금 흐름 P와 F는 똑같아요. 한 번 발생하는데 시점만 서로 다른 겁니다.
시점이 서로 다르니까 계산할 때 공식이 필요하겠죠. 크기가 달라질 거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가 좀 문제죠. 나머지 하나가 우리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가 바로 연간등가 혹은 연가라고 불리는 겁니다. Annual Equivalence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AE라고도 쓰고 뭐 AW, Annual Worth라고도 씁니다. 사실은 이 P value 대신에 value 자리에 worth를 쓰기도 합니다. worth가 부가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nnual worth라고 해서 AW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보통은 그냥 A. 그러니까 PV, FV, AE, AV는 잘 안 써요. PW, FW, AW 이렇게도 쓰지만 그냥 이번 학기에 우리끼리는 편하게 P, F, A 이렇게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A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이름을 부르는 게. 그런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우선 익숙해지는 과정에서는 PFA, PFA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A는 이렇게 집합기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캐시플로우 T들의 모임이에요. T는 1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점 N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N번 반복돼요. N번. 그리고 또 하나. 크기가 다 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똑같아야만 A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등가의 포인트가 좀 많은데요. 많아요. N번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반드시 시작점이 1이어야 하고 끝점이 N이어야 해요. 1부터 1, 2, 3, 4, 5, 6, 7, 8, N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2부터 어디까지 3부터 3, 4, 5, 6 이런 것도 A로 바꿔서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응용 문제에서 배울 건데 공식 자체는 1부터 N까지 빠짐없이 N번 다 꽉꽉 채워진 경우만 A라고 정의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부터 N까지 빠짐없이 꽉꽉 매 기간 채우는데 같은 크기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좀 조건이 까다롭죠. 뭐 이렇게 까다로운 현금 흐름이 있어? 많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월급. 여러분들 구독료. 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뭐 여러분들 혹시 멜론 듣는 학생들은 멜론이나 스포티파이나 이런 거 다 월 얼마씩 계속 나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A에 해당합니다. 뭐 월 나가는 거 말고 뭐 1년에 한 번씩 나가거나 등록금처럼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것도 다 해당돼요. 네. 등록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재산세 같은 건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반복되기 때문에 뭐 재산세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사실. A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반복되는 종류의 현금 흐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식을 만든 거고 그것에 대한 공식을 만들기 위해 딱 정확한 형태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A라고 한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9구단에서 2단부터 9단까지 외울 거다. 2, 3, 4, 5, 6, 7, 8, 9라는 숫자에 대해서 곱셈을 배울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PFA에 대해서 공식을 배울 거다라고 하고 정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